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딸기 재배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거는 약 한 1970년대부터 재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체가 토경이고 다 노지 재배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다 시설로 그리고 토경에서 점차 양액으로 하면서 지금은 토경이 약 한 70%에서 75%, 양액이 한 20에서 25% 그런 정도. 재배는 거의 100% 시설 내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 우선 토경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토양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토양 관리, 딸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조에 약하고 약간 습한 토양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딸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토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기성이 좋고 보호비력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질 토양에서는 수확기를 약간 앞당기고요. 그러나 단점으로는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럼 점질 토양에서는 초기 생육이 떨어지나 이듬해 봄에서는 수확이 양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 조건을 갖춘 다음에 보통 토양 준비를 위해서 위에 하우스를 피복한 다음에 6월 달쯤에서 하우스 내에 미숙 퇴비를 놓고 완전히 밀폐시킨 다음에 발효를 시킵니다. 이때 토양의 pH는 약 5.0 이상이면 되겠는데요. 5점 이하가 되면은 문제는 이제 생육이 떨어지고 식물체가 쭈그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토양 재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시설 재배 내입니다. 그 중에 토양 재배가 약 한 75%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토경의 노지가 약 한 70% 정도가 됩니다. 시설 내 재배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약 100% 정도,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토양의 염류 농도가 연장에 의해서 쉽게 높아지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일반 노지 재배에 비해서 한쪽에서 계속해서 용탈을 하는 그런 농업이다 보니까 영양 결핍성 증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작 때문에 pH가 5.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복사열이 땅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지온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pH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 계속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토양의 공급률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굉장히 불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군데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작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장애를 하기 위해서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작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윤작을 하는데 작물하고 벼농사하고 작물하고 수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하고 같이 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딸기하고 그 다음에 여름 토마토하고 다시 딸기하고 또는 딸기하고 메론하고 메론이나 오이를 하고 또 딸기하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재배를 위해서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양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분석센터에서는 토양의 물에 녹는 그 성질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시비 처방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토양 분석은 토양에 있는 모든 영양 성분을 다 추출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비 처방으로 쓰시면 되고요. 저희들 같은 일반 분석회사에서 하는 거는 토양 시료를 추출해 가지고 물에 녹는 성분을 본 다음에 시기에 맞는 그런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때 이제 토양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한 군데에서 많이 떠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식물체 뿌리가 존재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 군데서 균일한 양들을 채취한 다음에 잘 혼합하셔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비 처방을 하는데요. 보통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하는 분석 결과를 가지고는 기비 시비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일반 물에 녹는 성분을 가지고 하는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는 당장 쓸 수 있는 시비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토양의 시비 처방은 보통 저희들이 목표는 4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4주 뒤에는 다시 새로운 처방으로 바꾸는 그런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양에서 오는 염류집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은 우선 토양에서 가장 염류집적이 잘 되는 그 원인은 일단은 다비 재배에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퇴비를 넣으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축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유기질 비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축적되는 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서 벗기지 않고 여름에 비를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로노에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단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로는 작물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작물의 색깔이 일반적으로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충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내 딸기가 갑자기 색깔이 진해지거나 또는 아주 연해지거나 생장점 잎이 색깔이 탈색이 된다거나 또는 진해진다거나 또는 잎이 꼬아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을 봤을 때 토양 위에 하얀 소금 같은 것들이 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류가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딸기 재배가 끝나고 나면은 내염성 작물을 재배를 한다거나 또는 비료를 선택을 할 때 이 비료가 염호 축적을 시키는 비료인지 아닌지, 물에 잘 녹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재배가 끝나고 나면은 물에 담수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쭉 하니 물에 녹여가지고 흘려내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토양 관리 방법으로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토경 재배에서는 가장 쉽게 하는 게 작기 시작 전에 태양열 소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우선 잘 아시다시피 우선 하우스를 비닐을 씌운 다음에 안에 경운하고 이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멀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멀칭 속에 물을 담궈두는 거죠. 그리고 하우스를 완전히 밀폐한 다음에 물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 다음에 계속해서 토양 안의 온도가 70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 2주 이상을 계속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충분한 소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비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센터나 뭐 이런 데서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권하는 녹비작물들을 가지고 재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 균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균형 시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 분석을 하시고 사전에, 그리고 내 토양에 부족한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많은 거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하시지 않고, 특히 토경 같은 경우에 관비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퇴비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관비로 넣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 수분 관리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작물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작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 개화기에는 토양 수분을 약간 건조한 듯이 관리를 하시고요. 꽃이 피고 나서 수확기까지는 다습한 조건이 약간 수분이 많은 편이 과실비대나 이런 데에 상당히 좋겠습니다. 근데 수확기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토양 수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과실의 크기는 좋아지는데 과가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병해가 쉽게 그 입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다고 그러면 내 토양 수분을 그러면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줄 것인가. 계속 이제 토양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물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을 주는데 옆에 분은 3일에 한 번을 주고 또 이틀에 한 번 주는 분도 있고 날마다 주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는 분도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뒤에 수분 관리에서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물리성을 증진시키고 토양 안에 공기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유기물을 충분히 시용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양만큼 더 중요한 게 내가 작물을 재배할 때 쓰는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 원예단지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뭐 함안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뭐 이런 데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빨리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작물 재배 전에 원수의, 그러니까 지하수, 쓰시는 지하수의 품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 성질이 우리가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고 이거를 몰라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재배를 시작하기 전에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도 토경인 경우에 보통 우리가 9월 달에 정식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8월 중순쯤에는 지하수를 분석을 하시고, 그때 토양도 같이 분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센터에 사는 토양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비를 시용하신다 그러면은 훨씬 전에 토양 분석을 하셔가지고 기비 시용을 하시고, 원수 분석은 재배하시기 시작하기 한 15일 전쯤 분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전기 전도도입니다. EC라고 그러는데요. 최대로 한 0.8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염들 중에 소금 성분이나 황이온들이 가급적이면은 낮은 것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소금이나 염소나 뭐 황이온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량도 낮을 뿐더러 과일의 크기가 작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소금이 많으면은 딸기가 처음에 정식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잎도 작아지고 줄기도 짧아지고 뭐 이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pH나 중산산이 가급적이면은 pH는 뭐 5.5에서 뭐 6.5 사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중탄산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망간이나 철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pH나 중탄산을 중화를 시켜가지고 pH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미량 요소인 아연이나 궁소나 철이나 망간의 결핍이나 과잉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분석하는 이유는 양액재배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 양액을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딸기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토경 재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에서 보통 양액 재배하고 토경하고를 크게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분석에서 보면은 토경은 큰 배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양액은 배지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액 재배에서는 pH나 EC가 조금 높고 조금 낮음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많이 받습니다만은 토경은 배지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양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을 분석을 하면은 거기에 저희가 처방을 2개를 만들어 드립니다. 보통 이제 초기 시작할 때 영양생장용을 하고 생식생장용을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 원수에서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에서 나오는 미네랄 성분이나 또는 염 성분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양을 물에 있는 것은 빼고 따로 저희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하수를 쓰실 때 가지고 계신 물이 철분이 많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사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철을 완전히 여과를 해가지고 하시는 게 그 관수하면서 구멍이 막히는 그런 거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빗물인데 우리 하우스 여건상 빗물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보면은 그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요. EC가 0.5 이하이고 소금 Na나 CL의 양이 1.5mm몰 이하일 때, 또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ppm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1.5 ppm 이하면은 뭐 1.5mm몰이면은 소금이 34 ppm 이하나 아니면은 염소가 53 ppm 이하, 뭐 이런 물은 전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 분석을 하시고 EC가 0.5 이하고 염소나 나트륨이 1.5mm몰 이하면은 이건 좋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C가 0.5에서 1.0 사이다.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 소금이나 염소의 양이 1.5에서 2.5mm몰 정도다 그러면은 아쉬운 대로 딸기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딸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하고 싶다라면은 그건 재활용 양액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거는 굉장히 재활용할 때 염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쓰려고 했던 게 거꾸로 작물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EC가 뭐 1.0 이상이고 이제 소금 함량이 뭐 2.5mm몰 이상이다. 그러면은 염에 민감한 작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 재배하겠다고 저희한테 물을 분석을 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딸기는 하시지 말고 차라리 도마도나 다른 고추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저희가 이렇게 농가들한테 권유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원수가 분석을 해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시 농도가 이시가 0.5 이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0.8이나 뭐 이런 정도다. 근데 소금이 요 사이에 한 뭐 2.0 정도다. 뭐 이러면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딸기가 과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잎도 작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잎 색깔이 진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트러스라고 그러죠. 우리 그 꽃자루가 과방이 처음에는 뭐 한 뼘씩 이렇게 쭉 빠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짧아지고 그 다음에 과가 처음에는 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 크기도 작아지고 처음에는 단단하던 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러지고 과 색깔이 진한 농적색을 띠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토양에 염이 축적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가급적이면 물량도 늘리고 해서 씻어주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양액재배에서 원수의 이온들의 최대 농도하고 토경재배에서의 최대 농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탄산이 3.5mm를 두 개나 같습니다. 이시 농도는 똑같이 0.8, 0.8이면 뭐 이게 이제 이상 되면은 비료 처방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토양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토양에서도 1.0, 0.8 이상이면은 곤란합니다. 소금을 한번 보시죠. Na 같은 경우에 양액에서는 1.0인데 토경에서는 1.5mm몰 이하면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담양에서는 2.0 이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양액에 비해서 토양이 조금 느슨하죠. 1.0인데 1.5. 이 이유는 토양의 완충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도 양액에서는 1.5mm몰 이하해야 되는데 뭐 토경에서는 2mm몰 이하에도 가능합니다. 미량 요소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붕소가 20 마이크로몰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잎이 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종종. 그리고 철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거의 대부분 철이 처음에 나와 있다가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산화철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토경에서 철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탄산인 경우에 토양이나 양액이나 똑같이 3.5mm몰이잖아요. 근데 양액에서는 3.5mm몰이면은 질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질소 공급량이 목표량보다 훨씬 적어져 버립니다. 근데 토경에서는 양액보다 비료 처방을 작게 하기 때문에 3.5mm몰 정도가 되더라도 질산을 처리를 하더라도 그만큼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계속해도 되죠? 그럼 이제 정식하기 전에 이제 할 준비 사항을 먼저 이미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맨 먼저 이제 딸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식 전 준비를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그러면은 언제 정식을 할 것이냐. 정식 시기를 결정할 때 촉성 재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반촉성을 할 것이냐 또는 더 빨리 초촉성으로 할 것이냐. 담양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 서량 같은 경우에는 촉성 재배고 또 서량 메리키는 뭐 거의 촉성이고 죽향인 경우에 이제 반촉성 재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촉성 재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화분화가 잘 이루어지고 연속 출래성이 좋은 품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서량이나 뭐 담양, 메리킨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휴면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휴면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뭐 한 100시간에서 150시간이니까 한 3, 4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청성재배에서는 반드시 화분화를 확인한 후에 정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분화를 확인한 다음에 정식을 하셔야 그 다음에 연속해서 출래를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여기서는 뭐 9월 초중순부터 이제 하순까지 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철성 재배는 뭐 보통 8월 하순에 하는데 이때는 거의 화분화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쪽에서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여름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작년 작기 같은 경우에는 9월 초까지 화분화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1화방도 늦어지고 2화방도 계속해서 정식은 일찍 했는데 결국 초촉성 재배가 아니고 촉성 재배나 비슷하니 이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차라리 화분화를 기다리셨다가 촉성 재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반촉성 재배 같은 경우에는 휴면이 깊고 그 생육이 왕생해야 되기 때문에 죽향 같은 경우에 보통 휴면 처리를 한 10일 정도 하는 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뭐 하순부터 해서 10월 중하순까지 정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반드시 휴면을 꼭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최소한도 10일,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시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보다 적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적어지면은 이제 1번이나 화방에서 나오는 1번과나 2번과들이 이상한 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일, 15일 이상, 20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영양생장이 굉장히 강해지기도 됩니다. 그 대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0일 정도로 하시는 게 1화방도 좋고 2화방의 출래도 안정적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빠르게 된다면은 2화방 출래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장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포장 준비를 하고 나면은 하기 전에 우선 이제 토양에 그 기비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선택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기비를 넣고 할 것인가 또는 기비를 넣지 않고 관비처럼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비를 넣으신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센터나 기술센터에서 한 5대1로 분석한 토양 처방 결과를 가지고 기비를 넣으시는데 이때 보통 완숙 퇴비를 보통 이제 3, 4톤을 한 300평당 넣습니다. 근데 이 완숙 퇴비의 품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 우분이나 또는 개분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퇴비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재배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 질소 성분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원하지 않는 선천과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세력이 왕성해지고 잎이 새카매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비를 시용하신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퇴비는 이제 완전히 부속된 축분이 아닌 퇴비를 뭐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PK로 해가지고 약 뭐 300평당 3.5 대 4.9 대 뭐 질소 3.5kg, 인산 4.9kg, 뭐 가리 5.6kg 뭐 이런 정도만 기비에다 흩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낫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은 볏짚을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그래서 볏짚을 넣으실 때는 보통 포장 면적의
3배에서 300평이라고 그러면은 900평에서 나오는 볏짚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유기물도 충분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렇더라도 그 볏짚을 많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비를 하시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가급적이면은 유기물만 시용하시는 게 좋고요. 유기물이라고 하면 어차피 뭐 볏짚 뭐 이런 정도로만 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퇴비를 넣고 그 다음에 볏짚을 시용을 하시고 두둑을 만들지 않습니까? 두둑 만들고 통로에 또 볏짚이나 이런 걸로 멀칭을 하는 겁니다. 볏짚으로. 그 이듬해에 이놈들이 이제 유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비 시비가 끝나면은 두둑을 만드는데요. 최소한도 35cm 이상, 그러니까 무릎 정도 올 정도로 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35cm 이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2줄로 심는 걸로 조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수하고 멀칭은 보통 이제 두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그 관수를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최소한도 정식 일주일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하십니다. 멀칭을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7일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두둑을 만들어서 만든 그 두둑하고 원래 있던 토양하고의 물길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정식 시기에 이 토양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PF가 한 1.5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주먹으로 딱 토양을 주먹으로 쥐었을 때 딱 놓으면은 한 개나 2개 정도로 갈라질 정도의 그런 점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PF 1.5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식 전에 토양에 그런 정도의 수분이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래서 관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멀칭을 하는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멀칭을 하는 시기가 두둑을 만들자마자 멀칭을 하면은 그때가 8월 말 정도 되는데요. 이때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흑색 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흑색 멀칭 때문에 토양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멀칭하고 나서 바로 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잎이나 앞에서 나오는 런너들이 그냥 그 뜨거워서 바로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칭하는 시기는 고려한 다음에 다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관수의 요점은 정식 전에 충분히 관수하고 통로로 배 나올 정도로 관수를 하시고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두둑하고 원래 있던 토양하고의 물길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 건 아니죠? 그러면은 정식 후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식을 하면은 그 처음 정식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가장 농가들이 많이 불만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딸기가 말라 죽는다는 거죠. 말라 죽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 그 요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식할 때는 보통 포트째로 정식할 때는 포트가 토양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잘 눌러주고 정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부가 묻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작년에 정식 초기에 활착이 잘 안 되고 이건 탄저병이다, 이거는 뭐 역병이다 해서 죽은 농가들한테 몇 군데를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뿌리가 토양에 물착되지 않아 가지고 물은 줬는데 그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죽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을 하시고 나면은 그 처음에 아무리 잘 눌러주더라도 충분히 뿌리 사이에 물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활착이 될 때까지 이거는 조금씩 자주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을 하시고 나면은 하우스를 완전히 밀폐를 하고 한 5분 간격으로 스프링클러가 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1분 스프링클링을 하시고 또 쉬었다가 1분 스프링클링을 하시었다가 뭐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만은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한 번에 관수량을 늘리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물을 준 다음에 정식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물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날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최소한도 그 물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안에 습도만 높게 유지를 하시고 관수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빨리 활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활착 기간 중에는 잎을 따주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잎을 딴다고 그러면서 잘 이제 토양에 뿌리가 적응을 했어요. 근데 그 적응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잎을 딴다고 그러면 또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층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그 자리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정식하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물 주는 거 외에는 물 주고 차광하고 그리고 활착되는 상태를 보고 점점 광을 점점 더 많이 주는 그 외에는 하시면 작업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하고 나면은 해가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시들어 버리겠죠? 바로. 왜냐면은 뿌리가 충분히 물을 흡수를 하지를 못하는데 증산은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들지 않도록 한 50%에서 70% 정도 차광을 해서 하우스 안에 온도도 낮추고 그다음에 활착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화분화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